안녕하세요. 산 따라 물 따라 여행을 즐기는 근시엄의 30번째 이야기는 광주의 무등산인데요. 우리나라 21번째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이석대와 서석대 그리고 규봉에 있는 주상절리는 천년기념물 제465호이라고 합니다. 산행 일정은 원여사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무등산 액길을 따라 치마바위를 지나 서석대에 오르고 이석대와 장벌제 방향으로 하산을 하며 정심사를 거쳐 정심주차장까지 4시간 30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원여사 주차장에 도착하여 먼 산을 바라보니 백설이 쌓여있는 무등산 줄기가 눈에 들어옵니다. 해발 1187m의 무등산에 오를 걸 생각하니 위압감을 느꼈는지 저절로 긴장이 되는데 익살스러운 돌장성이 반갑게 맞아주네요. 산행은 무등산 액길을 따라 서석제까지 간답니다. 산죽과 소나무가 우거진 숲 사이로 등산로가 한없이 계속 이어지는군요. 설마 이런 길만 끝없이 펼쳐지지는 않겠죠. 무등산은 광주 광역시와 전남 하순군 담양군에 걸쳐 있는데 총 면적은 30.23제곱킬로미터에 이르며 1972년 무등산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가 2013년 우리나라에서 21번째로 국립공원으로 승격되었답니다. 30분이 지날 무렵부터 서서히 숨소리가 거칠어집니다. 급히 선두를 뒤쫓아 가다가는 체력이 바닥날까봐 휴식을 취하며 체력 안배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고도가 높아지니 주변에는 쌀흙눈이 깔려 있군요. 정상은 천왕봉이지만 1966년부터 공군부대가 주둔하여 정상 부근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통제하기 때문에 등산객은 서석대까지만 오를 수 있답니다. 저 멀리 산고대로 둘러싸인 산봉우리가 서석대랍니다. 저기까지 가려면 갈 곳이 가마득히 멀군요. 인도와 등산로가 만나는 여기는 목교인데 중봉과 방송국 안테나가 보입니다. 목교는 안전시설이라 하지만 문은 닫혀 있어 아무도 사용할 수 없는 무용지물입니다. 잠시 쉬며 물 한 잔 마시고 아이젠을 착용했습니다. 아이젠을 착용하고 경사진 등산로를 오르려니 한 발자국씩 디딜 때마다 불편함을 느꼈지만 그래도 행여나 미끄러질까봐 참았습니다. 눈꽃으로 이루어진 산고대 터널을 지나갑니다. 지지리도 눈이 없는 곳에 사는 사람인지라 개우장이 아이들 마냥 눈밭 속에 뒹굴고 싶었습니다. 설경을 멋지게 담으려고 나름 애를 썼지만 천지가 온통 하얗다 보니 갈피를 못 잡겠네요. 드디어 바위돌을 깎아 씌워놓은 듯한 주상절리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무등산 주상절리대는 용암이 지표 부근에서 형성된 중생대 백악기 화산 활동의 산물인 셈인데요. 수직으로 솟아오른 돌 기둥과 동수로 뻗은 돌 병풍 등이 빼어난 지질 경관을 이루고 있답니다. 자연히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매우 커서 천년기념물 제465호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전망대에서 바라본 무등산 줄기가 장관을 이루는데 힘들게 올랐기에 더 경이롭게 느껴지나 봅니다. 눈밭에서 흘린 땀방울은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보상받고도 남은 셈이지만 또 다른 절경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며 설레이는 가슴을 안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와, 드디어 저기 무등산 천왕봉이 보입니다. 고지가 저기인데 더 이상 오를 수는 없답니다. 무등산은 비할 데 없이 높고 큰 산, 등급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고귀한 산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일반인이 오를 수 있는 최고봉인 서석대인데 해발 1100m입니다. 수십 길이 되는 북 모양의 석조 수십 개가 우를 둘러 막은 듯한 형상으로 장관을 이룹니다. 뒤돌아보는 무등산 정상은 말할 것 없고 주위 경관 하나하나 어느 한 군데에 빠짐없이 도도하면서도 이어머린 풍경이 어른거립니다. 봄에는 진달래, 여름에는 참나리, 가을에는 단풍과 억새, 그리고 겨울에는 설경. 사계절 형태의 경관이 가히 환상적이라고 하니 1년 내내 탐방객의 사랑을 받는 산이겠군요. 서석대 아랫부분은 상고대가 사라지고 널따란 산자락엔 억새가 깔려있네요. 또 다른 주상절리 무더기가 나타났습니다. 여기는 입석대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돌 기둥이 거인처럼 우뚝 서 있는데 입석대와 서석대의 돌 기둥 하나의 크기가 지금까지 남한에서 보고된 것 중 가장 크답니다. 양지발은 이곳에서 전심을 꺼내 먹었습니다. 전리대에 새겨진 글자에 대해 뜻이 궁금하여 한자에 능통한 지인에게 물어본 적 암행어사 정직조가 1686년 4월 여기 다녀갔다. 내용을 알고 보니 왠지 씁쓸한 기분이 듭니다. 주상절리의 바위를 보면 볼수록 장관을 이루는데 눈 덮인 이곳 풍경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이제 장불재를 향해 내려갑니다. 방송국 숭신탑이 있는 곳인데 휴게소도 있답니다. 잠시 뒤돌아 입석대를 바라보니 여전히 멋지네요. 숭신탑이 있는 장불재에 도착했습니다. 무등산 정상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며 정상부의 주상절리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네요. 장불재가 형성된 시기는 약 5만에서 6만 년 전이며 평탄하고 완만한 사면으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정상으로 향하는 산악인들에게는 휴식 장소이자 훌륭한 전망대 역할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정심 주차장까지는 5km가 넘어 서둘러야겠습니다. 장불재에서 목적지까지 계속 내리막길만 있기에 룰루랄라 하며 여유롭게 하산하면 될 것 같지만 울퉁불퉁한 바위길과 계단으로 이루어진 산행로는 결코 만만한 상대는 아니랍니다. 중머리 제인데 스님 머리를 닮아 붙인 이름이랍니다. 대피소가 있는 걸로 보아 가파른 고갯길이 있어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는 장소인 모양입니다. 하산을 계속하지만 아직도 3km를 더 가야 하는데 피로가 쌓인 탓으로 지루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름드리 나무가 있는 숲속을 지나도 별다른 감흥도 없이 무덤덤하기만 하네요. 화장실이 있고 길도 좋아졌습니다. 갑자기 힘이 솟아나고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커다란 나무는 마을 지킴이 당산나무인데요. 수령 450년이며 나무 높이는 20m로 광주시 보호소인데 고 노무현 대통령이 현직 때 산행 중인 시민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눈 곳이랍니다. 신림교회 오방수련원을 조금 지나자 울긋불긋한 단청을 한 사찰 정심사가 나타났습니다. 신라 헌왕왕 때 철감선사 도윤이 처음 세웠다고 하며 한국전쟁 때 대부분의 건물이 불에 타 없어지고 오늘날의 건물은 1970년에 증축한 것이랍니다. 시간 관계상 사찰 내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일주문 밖으로 바삐 빠져나왔습니다. 약속 시간 때문에 부득이한 선택이지만 자꾸 뒤돌아보고 싶을 정도로 아쉬웠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찾아올 기회가 있겠지요. 어제 허백년 선생을 기리는 어제 미술관도 지나칩니다. 도로가 계곡을 따라 이어지지만 두루 경치를 살펴볼 여유가 없을 정도로 걷고 걷기를 끊임없이 해야 했습니다. 등산화를 쉴 수 있는 세척장이 있군요. 드디어 하산도 다 했다고 봐야겠지요.
문빈정사라는 사찰인데 그냥 지나갑니다. 오늘은 사진으로만 보아왔던 주상절리 비서이 고을 광주 무등산을 다녀왔는데 만보기를 보니 24,000보를 넘게 걸었군요. 모처럼 산행다운 산행을 하여 힘겨웠답니다. 만약에 산행 코스를 역방향으로 잡았다면 정상까지 오를 때는 산행길이 길어 힘이 들고 하산시 상고대 지를 때는 미끄러워 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계절을 바꿔가며 몇 번은 오르고 싶군요. 근심의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